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7일 금요일 아침 7시 53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너무 장 초반에 많이 올라서 출발하는 바람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상승률은 살짝 둔화됐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어제는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오래간만에 매우 뜨거웠던 장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밑바탕에는 마이크론의 좋은 실적이 밑바탕에 깔려 있죠. 어제는 그래서 참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낮에 아시아 증시 급등 폭등하고 밤에 유럽 증시 급등하고 미국 증시까지 대단했던 날입니다. 미국 증시는 살짝 아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세계적으로 다 같이 손잡고 급등한 오래간만에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리 지표를 보시면 욕심의 끝자락까지 익스트림 그리드의 직전까지 왔습니다. 극심한 탐욕 직전까지 왔어요. 이 지표는 약간 후행적으로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 익스트림 그리드일 겁니다. 아마 익스트림 그리드에 지금 도달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 계기판의 숫자가 올라오는 데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제 또 조만간 또 어떤 이제 방향 전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살짝 암시 정도는 합니다만은 근데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한번 훅훅 올라버리면은 하방 진입의 기회가 최소 2, 3거래일씩 막 훅훅 늦춰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하방 진입, 역발상 이런 거 하시면은 조금 좀 곤란할 수 있다.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아직까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점이 확인된 게 아니라고요. 하여튼 매우 분위기가 뜨겁다. 참고적으로 이런 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젯밤에 경제지표들 발표됐는데 다 좋았습니다. 핵심 내구재 주문 이런 거 좋았고 경제성장률 양호했고 고용지표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더욱 환호했다 이겁니다. 근데 장 초반에 이런 지표가 좋아서 너무 환호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 이 정도 내용을 아시면 되겠죠. 언론 기사들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고용시장이 견고하고 경기 침체 조짐이 없다 이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지금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안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 고용지표 하나 안 좋게 나와서 시장이 한번 경기 침체 우려다 그랬지만은 7월달인가 8월달에 근데 그 지표도 이제 알잖아요. 이제 고용시장의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안 좋았던 거다라는 게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막연한 우려 정도가 시장에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는 경기 침체의 어떤 그런 징후, 어떤 그런 신호는 없었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기업 실적들까지 좋게 나오면서 그나마 잔잔하게 깔려있던 경기 침체 우려마저도 없습니다. 미국 경제는 좋다. 오히려 자신감이 살짝 깔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자신감이 깔리니 주식시장은 좋은데 채권시장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빅컷이 유력하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빅컷 추정 확률은 조금 낮아졌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너무 튼튼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안 좋다. 주식 시장은 매우 좋다. 재미있는 거는 그 달러 인덱스는 근데 계속 약세입니다. 달러화 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위험 자산이 너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달러가 약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좋다고 그러는데 경기 침체도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 하여튼 약간 글쎄요 50bp 이나 확률을 반영을 하는 건지 달러가 약할 이유는 특별히 없는데 어쨌든 요즘에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위스 중앙은행은 25bp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이제 대세가 됐다 이겁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어제 연준 사람들 나와서 몇몇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패스할게요. 파월은 특별한 이야기 하지 않았고 옐런이 나와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는 장중 또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국제유가는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저녁 영상에서요. 사우디가 증산한다라는 소식에 유가 급락했다. 기업들의 실적도 좋고 미국 경제도 좋은데 국제 유가만 급락하는 거니까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유가가 급락을 한 거니까 그죠. 공급과 수요 이런 측면의 수요와 공급 이런 측면에서 유가가 하락을 한 거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유가 하락한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유가가 하락을 한 거니까 이런 거는 증시에 긍정적이겠죠, 그죠? 국제 유가가 줄어들면,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기업들 실적도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점까지도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건 특별한 거 없죠. 옐런이 뭐 미국 경제를 좋게 봤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다 봤고요. 어젯밤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하자면은 사실 근데 참 여기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마이크론이 다 해먹은 거죠, 그죠?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증시를 살린 겁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게 뉴스에는 안 나와서 한 번 더 잊지 말라고 언급을 좀 드렸고요. 기억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언급을 드렸고, 미국 증시 다 잘 올랐습니다. 그죠? 상승률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잘 올랐습니다. 상승 종목수 당연히 더 많았고요. 그죠? 하여튼 장 초반에 이 마이크론 실적에 좋은 경제 지표까지 겹쳐지면서 너무 많이 올라서 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장중에 좀 부진했으나 이 정도 하락해서는 흠집도 안 납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젯밤 마이크론은 결국 14% 넘게 상승 마감을 했고요. SMCI는 12% 급락했네요. SMCI는 지난번에 회계 부정 이슈가 있었죠. 회계 부정 이슈 때문에 한번 급락을 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이런 건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MCI 지 혼자 급락 폭락하고 말았네요. 내용 보시면 좋습니다. 뭐 전 업종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요. 반도체, 그죠? 반도체가 좀 잘 나왔다. 여기 여기 보시면 진한색으로 들어와 있는 거 반도체 섹터가 잘 나갔다. 다만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실 게 마이크론의 주가하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살짝 좀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론 좋으면 엔비디아도 좋고 엔비디아 좋으면 마이크론도 좋겠습니다만은 이 반응이 좀 다르긴 하죠. 엔비디아의 상대적인 어떤 상승 탄력은 살짝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머리 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은 비실비실하다가 이제서야 어떤 상승 전환을 하는 약간 그런 단계고,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오르고 있다. 다만 이제 국제 유가가 급락하니까 에너지 섹터는 안 좋았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술적인 내용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어젯밤에 이제 나스닥 30분봉입니다. 분봉. 어제 그저 마이크론 실적 발표한 시점이 이 시점이었다고요. 여기서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랐고 미국 경제지표 발표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올랐다. 여기가 이제 미국 증시가 개장한 딱 그 순간입니다. 본장 개장하자마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너무 많이 올라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하락을 한 거고, 근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직까지 하락 전환 이런 걸 생각하기는 너무나 아직까지는 강합니다. 아직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죠. 하락 전환을 위해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다, 뭐 그런 거고. 30분봉 봤고요. 뭐 일봉상에서 봐도 뭐 그렇습니다. 일봉상에서 봐도 위쪽에서 올라가는 이런 저항이 있어서 살짝 밀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일봉에서 추세선 이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선에 이렇게 도전을 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 뭐 특별히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S&P는 근데 반면에 다소 조금 좀 약하긴 합니다. 나스닥보단 조금 약하긴 합니다. 어젯밤 장중에 5일선을 터치하기도 했죠. 어쨌든 뭐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아직까지 어떤 심각한 위기 이런 거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저항도 한참 남았어요. 이게 신고가이기 때문에 어떤 저항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나마 찾자면은 요렇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이 있는데, 추세선까지 근데 아직 한참 남았단 말입니다. 몇 프로 이상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S&P도 튼튼하다 이겁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고요. 이제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시장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한국 증시에서도 어제 나타났던 모습이긴 한데, 변동성 지수가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이게 이제 물론 변동성 지수는 아니고 변동성을 추종하는 ETF인데 어젯밤에도 상승 마감을 했어요. 물론 상승률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상승률이 좀 미미한데 이런 거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이것 때문에 하방 베팅을 하자 그런 걸 이야기해 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어젯밤에 상승하는 모습과 S&P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은 지금 이제 시장이 약간 오버슈팅이 걸리고 있는 과정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이 변동성 지수 ETF는요. 지금 시장이 약간 오버슈팅을 지금 그런 과정 중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하방 베팅 이게 아니고 이 오버슈팅이 이제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몇 번 정도 더 어떤 슈팅성 랠리를 더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경계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오버슈팅이 몇 번 정도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과정 중에 이게 이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 과정 중에요. 하여튼 독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변동성 지수 ETF 뭐 이런 건 분봉으로 봐도 그렇고 뭐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 하여튼 하방 경직성은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매수세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 매수세는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매수세가 확인될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거의 뭐 전환 다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아래쪽으로 가긴 어렵다.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지수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수가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일단 그런 신호는 없으니까 올라가는 방향성은 위쪽인데 변동성 지수가 저렇게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오르면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다 하시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봤고요. 미국 증시는 채권 시장은 분위기 안 좋다 이거죠, 그죠? 경제 지표가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안 좋습니다. 30년물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가고 있죠. 특별히 그 의미 있는 매수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30분봉인데요. 하락 탄력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일단 아래쪽으로는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 봤죠? 그리고 달러 약세 재밌지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화인데요.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화 약세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추세적인 유로화 강세, 추세적인 달러화 약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뭐 약하다, 유로화가 강하다라고 해서 엔화, 위안화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엔화, 위안화는 제각각의 이유에 의해서 제각각 움직이고 있으니 그런 점들 참고로 하셔야 되겠고 국제유가 그죠 급락을 했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국제유가가 물론 어젯밤에 살짝 지지선에 걸리긴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의미 있는 지지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쭉쭉쭉 잘 빠지는 모습이라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 일봉인데요. 일봉상 이렇게 N자로 빠질 가능성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65달러가 좀 중요한 자리이긴 해요. 하여튼 국제유가는 빨리 아래쪽으로 가려고 해서 지금 약간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제유가 65달러 붕괴되면 아래쪽에는 지지력이 거의 없습니다. 제법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적당히 하락하는 건 좋지만 유가가 대폭락해버리면 한국 증시에 혹은 세계 증시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친다 말씀드렸죠, 그죠? 하여튼 구리 가격 이런 건 중국 증시 좋으니까 잘 올라가고 있고요. 뭐 금값도 잘 올라가고 있다. 다 봤고요. 어젯밤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했으니까 한국 증시도 상승 출발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어제 마이크론 실적이 좋아서 미국 증시가 올랐던 거죠. 사실상 뭐 물론 미국 경제 지표도 좋았지만요. 마이크론 실적은 이미 한국 증시에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어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어젯밤 상승 탄력 둔화된 거 있죠. 아마 약간 상승 탄력 둔화나 어떤 약간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미국 증시 폭등했으니까 한국 증시도 폭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 같은 걸 좀 더 경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상승 출발은 하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한국 증시도 뭐다 당장 하방 베팅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좀 곤란하다. 이제서야 삼성전자가 바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지수가 빠지긴 어려울 거니까 한국 증시 하방 베팅 이런 거는 아직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다 본 거 같습니다. 참 어젯밤에 엔비디아하고 몇 가지만 좀 보자면 엔비디아는 머리 위쪽에 있는 저항에 걸렸죠. 위쪽에 있는 추세선도 부담스럽긴 하고 근데 일단 아직까지 엔비디아는 좋은 모습, 반도체 지수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었는데 한 번에 훅 넘어갔죠.
근데 이제 전고점, 여기 직전 고점에 걸렸습니다. 여기 직전 고점에. 그렇기 때문에 살짝 상승이 둔화된 것이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분위기가 좋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하방 베팅은 아직까지는 생각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